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하고 오랜 불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얌전했던 딸이 학교도 안 가고 집도 나가고 탈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이 어차피 겪어야 될 어려움인데 남편을 피하니까 이제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논리가 맞는 건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부부가 갈등하면서 살았는데 살다가 이혼을 하니까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집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엄마가 겪어야 될 남편 때문에 겪어야 될 숙제를 딸 때문에 겪는 거 아니냐 이 뜻 같아요. 그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부부가 이혼하고 나니까 막 딸이 집 나가고 속썩였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풀자고요. 있는 그대로 먼저 풀어보면 이 딸은 부모가 이혼하기 위해서 갈등을 많이 겪는 걸 보면서 계속 참았던 겁니다. 너무나 집 나가고 싶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열받고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차마 자기가 그런 명분도 없고 이렇게 부모가 그래도 싸우면서도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꾹꾹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두 분이 열받다가 이혼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이 아이도 함께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 당신들도 당신 멋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불량 소녀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엄마 아버지가 갈등하면서 이 아이를 늘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면서 이 아이를 뭐 참 억압하면서 가두어 놓고 막 공부만 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바르게 행동도 못 하면서 아이한테만 스트레스를 줬던 거죠. 근데 그냥 꾹꾹 참았던 겁니다. 참다가 이제 갈등하다 이혼을 확 해버리니까 당신들도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나도 그런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이런 심리가 통해서 폭발적인 행동이 나온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심리에서 반항심이 나타난 것이고 또 2차적으로 풀면 엄마가 남편을 이렇게 바르게 운영을 했는데도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집이 있고 부인이 이혼할 원인을 만들어서 이혼하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죠. 부인은 성실하게 착하게 잘했는데도 남편이 막 주사가 심하거나 언행이 거칠거나 폭력적이거나 해가지고 죄 없이 부인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엄마가 아이를 키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트릭을 쓰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엄마 편이 되어서 감싸주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편한테 이건 이제 어머니가 알아야 될 건 당신 잣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보통 나는 잘못 없는데 이혼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거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을 살살 그 불을 질러요. 살살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어. 그리고 남편이 밥상 딱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밥상을 엎은 것만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살 불을 질러가지고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전화기 딱 집어 던졌어요. 이제 전화기에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부신 걸로만 따지고, 응? 한번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했을 때 부인의 보이지 않는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이혼한 다음에 아이가 한마디로 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남편을 힘들게 해가지고 이혼을 했으니 이제 편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역할을 해주마. 아이가 사자 역할로서 남편 대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로 남편이 이게 부인을 살살 건들고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돈만 벌어다 주면 잘한 건 줄 알고 이 돈만 벌어다 주고 딴짓하고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노래방 가서 딴짓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선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살살 부인을 힘들게 해가지고 부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이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한 다음에 부인이 내 속을 썩이지 않는 대신 아이가 사자 역할로서 아버지를 힘들게 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7, 80%는 이 각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 80%는 이 각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가정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그럼 20, 30%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잘못 교육시키고 또 부모가 아이를 억압을 하고 또 사주팔자에 아이가 그 부모궁이 이렇게 이제 여기 역학적 용어를 하면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그런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 사주의 인수 정인 편인은 엄마를 뜻합니다. 아이 사주에서. 그리고 편재 정재는 아버지를 뜻해요. 근데 이 아이 사주팔자가 어머니가 간절히 필요한 사주인데 아빠가 엄마를 볶아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이혼을 확 해버렸어요. 엄마를 내쫓은 거지 예를 들면.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썽이 나요. 지금 엄마가 너무 필요한 사주인데 아버지가 엄마를 내쫓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복수 심리가 생기면서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사주에 정제 편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정제 편제가 너무 필요한데 엄마가 아버지를 달달 볶아가지고 이혼하게 만들었어.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남편을 내쫓은 거죠. 그럴 경우에 아이가 필요한 아빠를 내쫓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복수 심리가 생기면서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세 번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0, 30%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키울 때 바르게 못 키운 죄도 있고 환경적으로 억압한 죄도 있고 또 운명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근데 운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이 기운을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이 돼요. 근데 부모 교육이 잘못되게 되면 이 팔자 기운이 100% 복수심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안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르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손님 중에 그런 분도 봤습니다. 참 이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부모라는 말도 쓰려고 하네요. 근데 그 아이 사주를 봤더니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는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30% 정도는 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바르게 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혼하고 싶고 어렵고 그리고 나하고 부인하고 성격이 안 맞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저 사람이 날 괴롭히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남자 여자 편드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30%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요. 30%는 70%는 여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뜻밖이죠. 여자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70%는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느냐? 여자는 가정의 기운을 70% 다스리고 있어요. 가정의 기운을. 그리고 여자가 품어주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내부 살림을 운영하는 운영자고. 그래서 여자가 비틀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가 비틀어서는 쉽게 안 깨져요. 여자가 가정 주체를 이루면서 여자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비틀거나 잘 이끌지 못하거나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혼 확률이 70%다. 그리고 남자가 부족해서 이혼하는 확률은 30%다. 이것은 여자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내가 지금 가정을 비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남편을 은연중에 괴롭히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고, 돌아보셔야 되고, 또 남편들은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다는 권세를 내세워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또 아내를 그냥 이렇게 마치 가정부 취급을 하거나 아내를 이렇게 너무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예우를 갖추었는지, 정말 진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천시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남자가 조금 부족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여자가 힘들어하고 남편을 경멸하게 되고 이혼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부인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존중해줄 때 부인한테 대접받을 수 있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 잘하면 마치 10개 잘한 것처럼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칭찬이 너무 인색해요. 10개 잘해도 한 번밖에 칭찬 안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를 잘해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면서 잘한다고 하면 남자는 신이 나가지고 있지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어집니다. 아니 진짜요. 근데 10번 잘해도 한 번도 칭찬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남편 잘 되게 하고 내가 남편한테 대접받는 방법은 작은 것도 칭찬을 많이 해줘라. 아이처럼. 남자는 아이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항상 하는 말, 우리 아들 3명이라고. 그 말이 뭔지 알죠? 아들은 2인데 나는 아들 3 키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아들을 3 키우는 것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믿어주고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내가 남편 길을 살려주는 것이며, 그 좋은 에너지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좋게 돌아온다. 그리고 신나서 있지 목숨 걸고 가서 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바람도 안 피우고 싶어져. 부인이 신나게 하니까. 근데 부인이 자꾸 이렇게 내몰고 바가지 긋고 무시하고 당신이 뭐 잘한 게 있냐 하면서 이렇게 폄하시키고 이렇게 할 때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가끔은 외로워서 엉뚱한 짓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문제를 잘 풀으려면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정말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혼도 안 하는 방법이고 서로를 득되게 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